지난달 50대 직장인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 명의가 도용돼 신용카드가 발급됐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카드 배송기사의 연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해준 전화번호로 제가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고 그 사람이 명의 도용된 거를 찾아봐 주겠다. 제 핸드폰을 검색하면서 악성 앱을 통화를 나눈 배송기사, 금융기관 직원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지만 A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A씨 휴대전화는 이미 피싱 조직이 조종할 수 있는 일명 좀비폰이 돼버린 뒤였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김지웅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피싱범은 A씨가 사기범죄에 연루돼 구속될 수 있다며 협박했고 대출을 받아 행정자산으로 등록하면 무죄가 증명된다고 대출 유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숙박업소로 이동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특히 피싱 조직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가짜 수사 서류를 A씨에게 제시하며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인 범행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A씨는 뒤늦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짜여진 각본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텔을 잡아서 대출을 받도록 한다던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지난 3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000여 건, 피해액은 388억 원으로 끊이지 않는 상황. 심지어 최근에는 4.3 희생자 보상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무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피해자들의 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찾아 조직에 넘긴 전달책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편함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놓아둔 체크카드를 수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아파트의 우편함과 공중 화장실, 또 물품 보관함 등을 돌며 피해자들이 놓아둔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한 겁니다.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받아서 조직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조직에 전달한 금액이요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인근 서울의 호텔과 모텔과 또 카페, 식당을 오가며 2개월 동안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범죄 조직에 속아서 일주일 동안 원룸에 스스로를 가두고 거액을 보내려던 남성이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했다고요? 네,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인과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달서구의 한 원룸에서 4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일주일째 원룸에 숨어 지내며 일명 셀프 감금을 한 상태였는데요. 알고 보니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보호관찰을 위해 원룸을 단기 임차에 들어가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감쪽같이 속은 것입니다. A씨는 범죄 조직이 보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이미 휴대전화까지 해킹당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였던 A씨는 10여 년간 모은 주식 등 전 재산 18억 원을 범죄단체에 막 송금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득한 끝에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그동안 미리 챙겨온 식료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족에게도 상황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렇게 구속수사나 보호관찰을 구실 삼아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킨 뒤 마음대로 조종하는 피싱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수사기관이 돈이나 특정 장소 점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AI로 울고 있는 아이 목소리를 만들어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짧은 시간에 소액을 송금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학부모인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빨리 얘기해줘, 엄마. 울지 마, 얘기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저씨가 때렸어. 남성은 갑자기 훌쩍 있는 아이 목소리를 들려주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얘가 마시고, 나보고 네. 하고 욕을 했어요. 네.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계좌번호 메모해봐. 50만 원만 해줘. 다른 피해자가 받은 전화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발로 차고해서 내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다고. 지금 통화 상태로 핸드폰 수리비 50만 원만 입금해. SBS가 숭실대 AI 보안 연구센터와 함께 남성이 들려준 아이 목소리를 딥페이크 음성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해보니 AI로 조작해 만든 가짜 음성이었습니다. AI로 생성한 목소리들은 인간 목소리랑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운율이 자연스럽지 않다든가, 액센트라든가. 그런데 인간의 귀로는 사실 이거를 감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I 조작 음성 등을 활용한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늘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아이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아냈을 걸로 추정되는데 피싱범들은 50만 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갈취했습니다. 초반에 그런 애 목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경찰도 와 있는데 애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이체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이른바 셀프 감금 상황에 놓일 뻔했던 피해자가 경찰 전단지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전단지는 인근 경찰서에서 직접 붙인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로 수사기관은 투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숙박업소에 투숙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는데 전단지를 보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남성은 숙박업소 사장에게 조용히 전단지를 손으로 가리켜 신호를 보냈고 이를 알아차린 사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이 투숙하기 직전에 사기임을 인지해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혼자 숙박업소에 머물게 한 채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돈을 갈취하는 셀프 감금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